혹시 영어는 네. 과외를 하면서 내가 제일 드라마틱하게 성적으로 올려준 애는 몇 등급을 한 몇 년 만에 뭐 이렇게 올렸습니까? 몇 등급까지? 네, 3월 이제 모의고사 처음 봤을 때 이제 고3인데 5등급이었는데 이제 뭐 수능 때 1등급 받은? 네, 그게 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원래 5등급 이하로는 잘 안 받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는 기초가. 네, 기초 되어 있는 친구를 이제 그런 스킬들이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올려주는 느낌이라서, 네네. 영어가 주 전문이었고, 네, 그쵸. 영어로 사실 이렇게 인스타 이만도 되고 네. 유명해진 거니까, 네. 3월에 5등급이었던 애를 이제 11월에 네. 그러니까 8개월 만에 1등급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영어 등급을 올리는 거를 좀 이렇게 등급별로 한번 쫙 한번 얘기해 주시면 등급별로 해야 될 것들 하면 이제 뭐 편집을 하든지 영상을 네.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등급별로 좀 해야 될 것들 이야기를 하면 얘기를 쫙 한번 해주세요. 저 듣고 있을게요. 네. 우선은 영어 공부 순서를 쭉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단어가 당연히 처음 시작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독해 전에 당연히 문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기본적인 1형식부터 5형식 그런 독해 기본적인 독해 그것도 문법이죠, 그렇죠? 1형식, 문법이지만 2형식. 이제 거기에서 좀 더 해석 위주로 해석 위주로. 네, 해석 위주로 실제로 말로 해석해보는 그 기본적인 해석 그 다음이 저는 실전적인 해석 왜냐면 한 문장을 그냥 단순히 한국말로 딱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능력.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한 3개가 나오면 네. 3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이제 그런 것과 그 다음이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보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바로 문제풀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간 단계가 한 문단을 이해하는 연습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등급대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낮은 2등급에서 또 3등급 친구들 보면은 안정적인 1등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과외를 하다 보면 한 문장 한 문장은 다 해석을 잘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읽고 나니까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국에 그 한 문단을 그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서 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사이에 다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and, but, if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 한 문단을 이해하는 연습 그걸 사실 근데 학생들이 잘 안 하려고 그 연습을 어떻게 시키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막 예전에 수업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주로 요즘에는 제가 과외를 안 한 집도 몇 개월 되고 하다 보니까 인강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인강 커리큘럼을 다 봐봐도 보통은 독해한 다음에 다 문제풀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문단을 연습시키는 커리큘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추천을 그런 거를 이제 들으면 문장은 해석이 돼도 문장이 모인 그 문단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좀 실력을 기를 수 있군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잘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정적인 1등급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부분이... 또 민찬 군은 또 본인이 가르쳐 주기도 했고 그쵸. 하나는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다 독해로만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영어적인 원래 감각이 있거나 실력이 있으면 독해로만 해도 다 잘 풀어요. 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정말 잘하면. 그렇죠. 근데 사실 기본적인 이제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 보면은 이제 그 정도 실력이 사실 안 된단 말이에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 그거 말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킬러 문제부터 해서 준킬러나 비킬러들도 다 각 유형별로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스킬들. 토익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 볼 때도 처음에 저도 이제 수능 영어가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죠. 뭐 중학교 때 수능 영어 보면 어려웠으니까. 그럴 때 어떠냐면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게 글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수능 문제도 예를 들어서 뭐 좌니 상점에 가서 한 얘기다 이러고 문제가 나왔는데 좌니 그래서 결국 지불하는 돈은 얼마냐. 그러면 정말 영어 문장 읽을 필요 없잖아. 그냥 뭘 샀고 이거 몇 불이었고 뭐 그런 거 그냥 그러니까 그 문장이 예를 들어서 문장이 10개라고 해서 10개를 완벽하게 읽어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보다 사실은 수능 영어도 그 문장 중에 정말 한 서너 개 문장만 빠르게 취사해서 문제를 보고 문제와 보기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과외가 잘 됐던 건 기본적으로 시중에 그런 유명한 인강들을 보면 빈칸, 순서, 삽입이라는 그 세 개의 킬러 유형이 있거든요. 그 킬러 유형만 다루는 인강이 대부분이에요. 스킬을 가르치는 거. 근데 제가 항상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모의고사 공부에 대해서 항상 제가 조언을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이 2등급, 3등급 또 4등급 친구들이 킬러 문제를 어쨌든 많이 틀려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자기가 킬러만 부족한 줄 알고 킬러를 파요.
맞아. 근데 이 친구들이 킬러를 못 푼 건 킬러 실력이 당연히 부족하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B킬러, 준킬러를 푸는 속도 자체가 그렇지. 빠르지 않다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서 그쵸. 오히려 킬러 문제를 틀린 거지. 그쵸.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충분했다면 그쵸. 그것도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사실 킬러라고 해서 막 엄청난 그게 그렇지, 아니라 맞아, 배웠던 맞아. 것들이 섞여 있는 것 뿐이잖아요. 맞아. 배울 때는 잘 배우는데 실전에서는 그렇지. 그걸 써먹을 수조차 없는 써먹을 거예요. 수도 시간이 없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항상 뭘 했냐면 B킬러나 준킬러 얘네들에 대한 스킬들도 가르쳐서 B킬러나 준킬러는 목표 자체가 빨리 풀자. 그쵸. 학생들이 다 맞는 거에 엄청 안주를 하거든요. 다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된다. 빠르게 완벽하게 그 답을 시간을 내서. 모으고 모아서 킬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것도 거죠. 되게 영어 수능 이제 그쵸. 풀이법이지만 수학도 제가 맨날 뭐라 하냐면 5등급, 4등급인 애들 3등급 만드는 거는 네. 문제를 생각하거나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얘네들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빠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킬러- 계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킬러 다 날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못 푸는 거 다 똑같은데 네. 꼭 5등급, 4등급인 애들 보면 무슨 얘기 하냐면 과외 보면 이 문제도 계산 실수 틀렸다. 맞아요. 이거 시간 없어서 못 푸는데 이거 맞아요. 알았네.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제가 뭐냐면 계산 문제만 드립 다 갖다 줘요. 그래서 계산을 아무리 뭐 남짓 1분밖에 없어도 계산하는 문제만 정답이 한 번에 딱 나오면 얘는 풀 수 있는 문제만 완벽히 풀어도 3등급 가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도- 얘기지. 영어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킬러 문제 다 버려도. 그래서 사실은 어. 이제 제가 4등급, 5등급 친구들 하면은 정말 킬러를 아예 빼고 8문제 빼고 맞을 수 있는 것들만 스킬들 그리고 문제 풀이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렇지. 그러면 3등급은 나오거든요. 그렇지. 특히- 그러고 나서 이제 킬러 문제 8문제 그쵸. 중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쵸. 그냥 그전 실력 가지고 네. 그냥 끙끙대다가 한 두세 개만 맞춰도. 그쵸. 그러면 이제 2등급, 1등급 되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